어떤 코드들이 반복되냐 하면 다음과 같은 코드가 반복이 돼요. 우선 무엇을 하냐 하면 자, 폴리노미얼 피처를 만들고 스탠다드 스케일러를 만들고 이런 것들은 전처리하는 데 필요한 과정이에요. 전처리를 끝내놓고 예측한다. 모델을 만들고 예측한다. 그게 훈련 셋에서도 이루어졌고요. 테스트 셋에서도 이루어졌고 우리가 그리고 선형외기 곡선을 이런 선형외기 곡선을 그리기 위해서 가상의 X좌표들도 마찬가지 방법을 썼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볼까요? 훈련 셋이 있어요. 그렇죠? 훈련 셋을 폴리노미얼 피처로 피팅 트랜스폼을 해요. 어쨌든 중요한 건 트랜스폼을 한다는 얘기죠. 훈련 셋을 트랜스폼을 해요. 그 다음에 다시 훈련 셋을 스케일러를 가지고서 트랜스폼을 해요. 그렇죠? 그리고 변환된 거를 가지고서 선형외기 리니어 리그레이션을 가지고서 훈련 셋을 피팅을 시켜요. 전처리가 끝난 녀석을 피팅을 시키죠. 피팅한 다음에 무엇 하죠? 프리딕트 예측을 해요. 자, 순서를 생각해 보시면 이렇게 된 거예요. 첫 번째, 폴리노미얼 피처 적용. 두 번째, 스탠다드 스케일러 적용. 그 다음에 리니어 리그레이션 핏 먼저. 그죠? 그런 다음에 무엇? 프리딕트. 이런 과정이 훈련셋에서 일어난 거예요. 이런 과정이 훈련셋에서 일어났고요. 자, 테스트 셋에서 보죠. 자, 여기 테스트 셋이 있었어요. 테스트 셋을 제일 처음에 한 게 뭐예요? 폴리노미얼 피처로 트랜스폼. 스탠다드 스케일러로 트랜스폼. 테스트 셋은 피팅 과정이 필요 없죠. 피팅 과정이 필요 없으니까 테스트 셋은 프리딕트. 여기만 생략이 된 거네요. 그죠? 요 부분만 생략이 되고 나머지 과정은 똑같이 폴리노미얼 트랜스폼, 스케일러 트랜스폼, 훈련이 끝난 리니어 모델 가지고서 프리딕트. 그쵸? 계속 같은 과정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프 그릴 때 보세요. 그래프를 그릴 때를 보시면 X좌표들이 있었어요. X좌표들을 폴리노미얼 추가, 스탠다드 스케일러로 스케일링, 그 다음에 프리딕트 해서 Y값 찾았잖아요. 그렇죠? 항상 이 과정이 반복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순서도 똑같아야 돼요. 스케일링 먼저 하고 폴리노미얼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그죠? 폴리노미얼을 먼저 해서 변수를 100개로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스케일링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프리딕트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전처리가 다 끝난 녀석들을 가지고서 프리딕트를 해야지 변수 하나짜리 가지고 프리딕트 한 다음에 그 트레인 셋을 100창 추가하고 스케일링하고 이게 의미가 있어요? 없단 말이에요. 자, 우리가 전처리하는 과정과 모델을 적용해서 예측하는 과정이 일정한 순서를 지켜야 되고 그 순서대로 훈련 셋, 테스트 셋 혹은 그래프를 그릴 X좌표들에도 똑같이 적용을 해야 된답니다. 그러면 누군가가 이거를 대신해 줄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이거 마치 여러분들 아래서 이거 생각해 보시면 데이터 프레임이 있는데 데이터 프레임을 파이프로 보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처리를 하죠. 그 전처리가 되어 있는 녀석을 다시 파이프로 보내요. 그래서 또 어떤 전처리를 하죠. 기억나시죠? 이거 제가 이 아래서 파이프 연산자를 설명을 드릴 때 아마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서 설명을 드렸을 거예요. 데이터 프레임을 어떤 파이프를 통과시킨다. 그럼 그 결과도 데이터 프레임이 나오고 그 데이터 프레임을 다시 어떤 파이프를 또 연결을 해서 두 번째 파이프를 또 통과시킨다. 그리고
거기에 또 다른 파이프를 해서 또 통과를 시킨다.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어떤 데이터 프레임이 만들어진다. 이런 그림을 썼던 적이 있었을 거예요. 그죠? 이 과정을요. 파이썬, 사이클런에서도 자동으로 해주는 녀석이 있어요. 그리고 그 클래스 이름이 뭐냐면 클래스 이름이 파이프라인이에요. 그러면 필요한 거를 임포트를 해야 되겠죠. 자, 임포트 쪽으로 올라갈게요. 임포트 쪽으로 올라가셔가지고요. 임포트문 하나를 추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from sklearn scikit-learn 점 모듈 이름은 소문자로 시작합니다. pipeline import 클래스 이름은 대문자로 시작합니다. pipeline 대소문자 구별하셔야 됩니다. 모듈 이름은요. 모듈 이름은 소문자예요. 클래스 이름은 대문자로 시작합니다. 이게 scikit-learn에서는 그 이름의 대소문자 구별만 보고서도 그게 함수인지 함수나 모듈인지 혹은 클래스인지를 구별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그 관습을 생각을 하시면 이 파이프라인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파이프라인은 변환기와 추정기를 연결해주는 클래스. 폴리노미얼 추가해주고 두 번째 단계로 스케일링을 해주고 세 번째 단계로 리니어 리그레션을 적용하고 이런 거를 순서대로 연결해서 함수들을 호출할 수 있게끔 해주는 그 클래스가 뭐냐면 바로 파이프라인이에요. 파이프라인. 변환기라고 하는 용어와 추정기라고 하는 용어는 설명을 드렸죠. 트랜스포머, 스탠다드 스케일러나 폴리노미얼 피처스나 이런 것들이 변환기. 추정기, 추정하다, 에스티메이트, 예측하다, 머신러닝 모델을 얘기하는 거예요. KNN 모델이나 리니어 리그레션과 같은 그런 모델을 추정기, 에스티메이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항상 에스티메이터는 제일 마지막에 와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변환을 다 끝낸 다음에 변환된 데이터들 가지고서 예측을 하잖아요. 이렇게 변환기와 추정기들을 순서대로 연결해주는 클래스를 파이프라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림 생각하시면 돼요. 파이프, 첫 번째 파이프가 있고 첫 번째 파이프를 두 번째 파이프로 연결하고 두 번째 파이프를 다시 세 번째 파이프로 연결하고 이런 과정을 해주는 거. 그래서 폴리노미얼 피처스, 스탠다드 스케일러, 리니어 리그레션 순서대로 트레인셋 보내고 트레인셋 보내고 트레인셋 보내서 결과가 나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테스트셋 보내고 테스트셋 보내고 테스트셋 보내서 예측값 나오고 이런 역할을 해주는 게 뭐다? 이런 역할을 해주는 게 파이프라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파이프라인을 사용하시는 방법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임포트를 먼저 하셔야 돼요. 이렇게 임포트. 자, 실행할게요. 임포트 문이 추가가 됐으니까 실행 다시 해주시고요. 밑으로 쭉 내려오겠습니다. 파이프라인이라고 제목을 넣을게요. 사용하시는 방법은 파이프로 연결할 객체들을 먼저 만드셔야 돼요. 자, 우리가 제일 처음에 적용할 전처리는 폴리노미얼 피처란 말이에요. 그죠? 우리 좀 모양을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2차항까지만 추가를 할게요. 2차항까지만. 그래서 첫 번째 폴리라고만 할게요. 폴리라고 하고요. 폴리노미얼 피처스라고 하시면 되겠죠.
디그리의 기본값은 2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설정 안 해도 되죠. 설정 안 해도 되는데 그냥 명시를 한 것뿐이고요. 명시한 것뿐이고 include bias false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false. 이게 폴리노미얼 변환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폴리노미얼을 추가해주는 변환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고요. 자, 변수가 1차항까지밖에 없었는데 2차항까지를 추가를 했어요. 2차항까지를 추가했으면 그 다음에 할 거는 뭐예요? 스케일링을 해야 돼요. 스탠다드 스케일러를 할 거예요. 그렇죠? 생성을 하시면 돼요. 스탠다드 스케일러. 이거는 무슨 변환기? 표준화를 해주는 변환기를 생성했죠. 자, 폴리노미얼 피처스로 전처리를 하고 스탠다드 스케일러로 전처리를 끝났어요. 그럼 그 다음에 뭘 해야 돼요? 우리가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적용을 해야죠. 그러면 리니어 리그레션이라고 할게요. 리니어 리그레션 이렇게만 하시면 되겠죠. 여기에는 넣을 거 없어요. 기본값 그대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이거는 선형 회귀를 해주는 수정기의 에스티메이터를 지금 생성을 했어요. 아직 아무것도 적용한 건 없어요. 적용한 건 없습니다. 자, 이제 폴리노미얼과 스탠다드 스케일러와 리니어 리그레션을 순서대로 적용할 수 있는 타입을 만드시는 거예요. 세 개를 연결하는 거예요. 변환기와 추정기를 순서대로 연결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적용할 순서대로. 폴리노미얼을 먼저 적용하겠다. 그 다음에 스탠다드 스케일러를 하겠다. 그 다음에 선형회귀를 하겠다. 이렇게 우리가 순서를 정해서 그 순서대로 연결해주는 파이프라인을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저는 그 파이프라인을 모델이라고 할 거예요. 뭐 변수 이름은 뭐라고 하든 상관이 없고요. 파이프라인, 생성자 호출하시는 거예요. 생성자. 클래스 이름과 동일하게 함수를 호출하는 걸 생성자라고 말씀드렸죠. 자, 여기 스텝이라고 되어 있어요. 문서를 읽어보시면 이 스텝을 어떻게 넣어라 라고 하는 게 이 밑에 있어요. 파라미터 쪽만 볼게요. 설명이 너무 길어서. 리스트를 넣어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순서대로 연결할 파이프들의 리스트를 넣어주시는 거예요. 리스트를 넣어주시는 건데 무엇으로 이루어진 이름과 트랜스폼의 튜플들로 이루어진 리스트를 넣어라. 그냥 일단 여기까지만 읽어보면 이름과 변환기를 가지고 있는 튜플들의 리스트를 스텝에다 넣어주세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스텝스라고 하는 파라미터가 있는데 리스트 넣어주세요. 튜플을 넣어주시는 거예요. 제가 왜 여기다 3개를 썼냐 하면 우리가 스텝이 몇 개의 스텝이 있냐면 3개의 스텝이 있는 거예요. 폴리노미얼이라고 하는 스텝이 있고 스케일링이라고 하는 스텝이 있고 리그레션이라고 하는 스텝이 있는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튜플 3개를 준 거예요. 순서대로. 이름은 문자열로 주시는 거예요. 이름은 여러분들이 그냥 마음대로 지으시면 돼요. 뭐 저는 뭐 폴리 세컨 디그리라고 할까요? 디그리 2 폴리 이렇게 할게요. 이름은 짓기 나름이에요. 네, 이건 이름을 만들어주는 거니까. 중요한 거는 두 번째예요. 두 번째가 뭘 넣어주는 자리? 변환기를 넣어주는 자리.
변환기나 추정기를 넣어주는 자리. 우리 변환기 이름이 뭐예요? 폴리노미얼 피처스 이름이 폴리잖아요. 폴리. 여기에 폴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폴리노미얼 피처스를 파이프라인은 이름을 붙일 때 디그리 투 폴리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그림으로 그려보면 지금 이런 과정을 한 거예요. 첫 번째 파이프가 있는데 이 파이프는 폴리노미얼 피처예요. 여기에다가 이름표를 붙인 거예요. 이름표를 붙인 거예요. 뭐라고? 디그리 투 폴리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디그리 투 폴리 이렇게 이름을 붙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두 번째 단계로 여기다 연결할 파이프는 뭐예요? 그거는 스탠다드 스케일러란 말이에요. 그죠? 저는 여기다 그냥 이번에는 이름을 간단하게 스케일러라고 쓰려고요. 뭐 이름을 복잡하게 만들 필요는 없을 것 같으니까 그냥 스케일러라고 쓰려고요. 여기에 연결을 뭐 할 거예요? std 스케일러를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쪽에 있는 거는 실제로 생성된 객체를 의미하는 거고 그 생성된 객체를 이렇게 붙였으면 거기에다 이름표를 붙여주겠다인 거예요. 여기에 이름표를 스케일러 하고서 이름표를 붙여준 거죠. 그게 네임의 의미예요. 이해되시죠?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붙여야 될 거는 여기다 마지막으로 붙여야 될 파이프는 리니어 리그레션이란 말이에요. 리니어 리그레션. 자, 그러면 저는 이거를 그냥 간단하게 리그레션 이렇게만 하려고요. 그리고 리니어 리그레션. 이런 순서대로 하겠다예요. 파이프는 이런 순서다. 디그리 투 폴리노미얼 스케일러 리그레션 이런 순서다 라고 지정을 한 거예요. 디그리 투 폴리노미얼을 담당하는 객체가 폴리, 스케일러를 담당하는 객체가 std 스케일러, 리그레션을 담당하는 객체가 리니어 리그레션 이렇게 넣어주는 거예요. 만드시는 방법 아시겠습니까? 파이프를 그러니까 문서를 저도 예제만 보면 왜 이렇게 해야 되지? 뭐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문서를 조금만 읽어보시면 돼요. 어떻게 집어넣는 거다라고 문서를 조금만 읽어보시면 그리고 이 부분만 보고서 밑에 보시면 예제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예제들을 찾아보시면 얘네들이 무엇을 의미하시는 건지 아실 수 있어요. 자, 이렇게 객체를 만들었어요. 객체 만들었죠. 일단 피팅을 먼저 해볼까요? 훈련셋을 학습시켜볼까요? 학습시킬 때 사용하는 메서드가 뭐예요? 피팅이잖아요. 피팅. 그렇지 않아요? 피팅 시킬 때 무엇을 하죠? train set. 그 다음에 train label. 훈련셋의 데이터와 훈련셋의 레이블을 주고서 모델을 학습을 시키는 거예요. 모델을 학습시킨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X트레인은 전처리가 하나도 안 된 녀석이죠. 전처리가 하나도 안 된 녀석인데 이 모델한테 피팅 시켜주세요 라고 보낸 거란 말이에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아까 파이프 다시 그릴게요. 첫 번째 파이프가 있었고요. 여기에 두 번째 파이프를 연결을 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파이프를 이렇게 다시 연결을 했어요. 그렇죠? 첫 번째 그냥 아무것도 안 된 X트레인이 여기로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첫 번째 얘를 통과할 거잖아요. 얘를 통과하면서 뭐가 되냐면 fit, 여기서는 fit인데 fitting과 transform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폴리노미얼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기서는 피팅을 호출했는데 여기에서 그 다음 단계로 넘겨야 되잖아요. 그 다음 파이프로 넘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모델은 뭐냐면 파이프예요.
파이프한테 X 트레인을 준 거예요. 이게 X 트레인을 첫 번째 파이프한테 넘긴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파이프에서 피팅과 트랜스폼까지 한 다음에 두 번째 파이프한테 넘겨주는 거예요. 이 두 번째 파이프한테. 즉 2차 항이 추가가 되는 거예요. 2차 항, 얘가 폴리노미얼이죠. 얘가 폴리. 그 다음에 얘가 스케일러죠. 스케일러는 2차 항까지 포함된 거에서 다시 fit 트랜스폼이 또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fit 트랜스폼이 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스케일링이 끝난 데이터가 만들어지겠죠. 그렇죠? 여기서는 2차원 배열인데 컬럼 1개짜리. 얘가 통과하면 컬럼 2개짜리. 그 다음에 여기를 통과하면 역시 마찬가지로 컬럼은 2개짜리인데 안에 숫자들이 스케일링이 되어 있는 상태.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여기서 되는 게 최종적으로 피팅만 되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피팅은 리니어 리그레션의 피팅이란 말이에요. 리니어 리그레션에서 이거는 리니어 리그레션이죠. 리니어 리그레션에서 피팅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W0, W1, W2를 찾겠다잖아요. 그죠? 인터셉트와 1차 항의 개수와 2차 항의 개수를 찾겠다라고 하는 게 그게 리니어 리그레션에서의 핏이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훈련셋에서 모델을 피팅만 시키면 첫 번째 스텝에서는 실제로 피팅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피팅과 트랜스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에서도 마찬가지로 피팅과 트랜스폼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단계에서만 피팅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예, 이게 핏이에요. 핏. 자, 이렇게 피팅이 끝나고 나면 뭐가 만들어지냐면 모델은요. 무엇을 가지고 있죠? 디그리 2 폴리노미얼 가지고 있죠. 스케일러 가지고 있죠. 리그레션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리그레션이 뭘 가지고 있을까요? 코에피션트들을 개수들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얘는 어떻게 사용하시면 되냐면 여기다 우리가 이름을 만들어준 이유 있죠. 이름을 만들어준 이유가 딕셔너리처럼 사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리그레션. 모델에서 리그레션이라고 하면 이거 딕셔너리에서 키값으로 밸류 찾는 거잖아요. 딕셔너리에서 키값을 가지고 밸류를 찾을 때 이런 노테이션 사용하죠. 그럼 누구를 주는 거다? 리니어 리그레션을 주는 거예요. 파이프라인 객체가 가지고 있는 레그 객체. 다시 얘기해서 이거는 리니어 리그레션 객체예요. 이름을 만들어준 이유가 파이프라인 객체를 생성할 때 이름을 지정해준 이유는 무엇 때문이다? 그 이름을 가지고서 파이프가 가지고 있는 몇 번째 파이프냐 이걸 찾기 위해서. 아까 제가 파이프 그릴 때 이렇게 그렸었잖아요. 파이프 그리면서 첫 번째 파이프에다가 이름표 붙여주고.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파이프를 여기다 연결하면서 여기다가 이름표 붙여주고. 그 다음에 여기다 세 번째 파이프를 붙이면서 이름표를 붙여줬다라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 이름표를 가지고서 이 파이프를 찾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파이프를 찾으면 뭐가 있을까요? 코에피션트가 있다는 말이에요. 잠시만요. 리니어 리그레션 객체는 코에피가 없다? 그럴 리가. 리니어 리그레션은 잠시만요. 리니어 리그레션 객체죠. 리니어 리그레션을 fit을 하죠. 가져야만 되는데? 피팅 시켰고
show. 잠시만. 제가 좀 착각하고 있나 봐요. 맞는데? 아닌가? 제가 피팅을 안 시켰나요? 설마? 제가 위쪽에 얘를 실행을 안 시켰군요. 번호가 없어요. 죄송합니다. 피팅 안 시켰나 봐요. 피팅을 시키고 나면 피팅을 시켜야 돼요. 피팅을 시켜야 얘가 뭐가 나오냐면 코에피션트가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 아까 선형 방정식에서의 그 W1하고 W2. 네. 위에 코드를 피팅을 제가 안 시켰기 때문에 리니어 리그레션이 계산을 안 하고 있었던 거죠. 안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인터셉트 안 찾아봐도 되겠죠. 네. 뭐 찾아볼까요? 리그레션 점 인터셉트 언더스코어. 이게 선형 회귀 방정식의 W0를 찾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측할 수 있겠죠. 예측하는 거는 똑같아요. 모델 점 프리딕트 모델 점 프리딕트 이렇게 하시고 무엇을 주시면 될까요? X 그냥 X 트레인만 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제 얘가 트레인셋의 예측값 한 5개 정도만 출력을 할게요. 전부 다 출력하지 말고요. 그래서 5개. 이게 그 물고기들의 무게인 거예요. 물고기들의 무게. 자, 이렇게 파이프라인을 만들고요. 파이프라인을 만들고 훈련셋을 학습시킨 다음에는 훈련셋의 예측값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점수 계산하는 거 하실 수 있으시겠죠? 그렇죠? 실제값하고 예측값만 있으면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테스트셋의 예측값 어떻게 찾으면 될까요? 테스트셋의 예측값은 뭐만 하면 돼요? 프리딕트를 하시면 돼요. 여기다 무엇을 준다? X 테스트를 주고요. 예측을 하시면 됩니다. 5개만 출력해 볼까요? 얘가 굉장히 테스트셋 얘가 굉장히 간단해지는 거예요. 자, 우리가 전 시간이나 아니면 어제 했었던 거를 생각을 해보시면 예측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했냐면 테스트셋을 1번 폴리노미얼 만든다. 그죠? 그 다음에 2번 테스트셋을 스탠다드 스케일러를 한다. 세 번째, 그 다음에 끝난 걸 가지고서 프리딕트 예측한다. 요 3가지 단계를 한 줄 다 만들었잖아요. 그죠? 근데 뭐만 하면 돼요? 프리딕트 하나만 호출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이게 파이프라인을 쓰는 목적이에요. 파이프라인이라고 하는 게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3개의 파이프를 연결한 거기 때문에 이렇게 3개의 파이프를 이렇게 연결한 거기 때문에 프리딕트라고만 하고 전처리가 안 된 녀석을 그냥 넘기는 거예요. 전처리가 하나도 안 된 테스트 셋을 넘기면 폴리노미얼 적용하고 스케일링을 한 다음에 여기에서 최종 단계에서 무엇을 한다? 최종 단계에서 프리딕트를 한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자동화해 주는 게 파이프라인. 그러니까 처음에 만드는 것만 잘 만들어 두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중복되는 코드를 없앨 수가 있는 거예요. 테스트 셋에서 프리딕트를 하든 아니면 우리가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X좌표들을 예측값을 알아내든 전부 다 파이프라인에서 프리딕트 한 번만 호출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파이프라인 자체가 무엇을 해준다? 전처리 다 끝난 다음에 가장 마지막에 있는 에스티메이터, 즉 그 리니어 리그레션 모델을 가지고서 예측값까지 찾아준다라는 겁니다. 이게 파이프라인을 쓰는 목적입니다. 그래서 오후 수업에서는 그 파이프라인을 계속해서 사용을 할 거예요. 네,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